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통념으로 크게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진보라는 말입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진보 하는 분들의 행태나 사고 구조를 보면은 퇴보 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명을 퇴보시키고 특히 법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진보라는 사람들은 깨끗할 것이다. 왜냐? 진보라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재용 같은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이 진보, 좌파, 종북, 계급투쟁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법을 무시합니다.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식, 상괴를 이탈하려고 그걸 아주 짓밟는데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법과 이 교양과 예절을 무시하는 아주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도 주로 이 사고가 나는 걸 보면은 이 우파 진영보다도 좌파 진영의 부정부패가 더 심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파 진영이 돈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합니다. 돈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찝으라면은 김대중, 항상 비자금 꼬리를 달고 다니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등등등등, 김대중 씨와 그 아들 아닐까요? 자, 이번에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을 규정대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관리했느냐 마느냐, 여기에 귀착되는 것입니다. 어제 평화의 우리집 소장인 손모 씨, 60세 되는 분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 자살로 보입니다. 이분이 자살로 가게 된 것은 이분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고 조사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윤미향 씨는 그 책임이 마치 기자와 검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니, 그 기자와 검찰이 가만히 있는 깨끗한 윤미향 씨와 그 측근들을 수사를 합니까? 지금까지 윤미향 씨와 이 위안부 할머니 관련 단체에 대해서 우리 언론, 검찰, 그리고 외교부까지 얼마나 갑으로 대우해 주었습니까? 성역으로 대우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여기에 금전적 문제가 많구나. 부패 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패 사건으로 다루는데 기자, 검찰이 들쑤신다? 그래서 자살로 몰고 갔다? 그게 말하자면 답이라도 하듯 오늘 조선닷컴이 또 기사 하나를 실어 올렸습니다. 윤미향 숨진 소장 계좌로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을 거뒀다. 바로 이런 식이죠. 조의금 하나 걷는데도 이렇게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조의금을 당당하게 걷지 왜 숨진 소장 계좌로 걷습니까? 그분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6일 숨진 채 발견된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 개인 계좌를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모금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윤 의원이 과거 손 씨에게 급여로 80만 원을 주었던
내용이 윤 의원 과거 페이스북에서도 드러났는데, 윤 의원 2017년 4월 PM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자 페이스북에다가 손 씨 개인 계좌를 조의금 계좌라고 공개하여 돈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조의금 계좌라고. 이 글은 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7일 오후에는 삭제되어 있답니다. 왜 삭제합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정 의원의 우호적으로 보도해온 인터넷 매체 미디어 몽구도 당시 손 씨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진을 트위터에 그대로 올리면서 후원한 돈은 전액 장례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적기도 했는데, 이 글은 이날까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윤 의원 외에 개인 계좌로 피해자 할머니의 장례 비용을 거둔 정 의원 인사는 손 씨가 유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씨가 유일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위안부 쉼터 전담 활동가를 찾으며 사연을 올리고 기다리기를 수개월 반복하다가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손 씨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미향 씨는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전날 사망한 쉼터 소장 손모 씨와 관련해 그 고통, 괴로움 홀로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우리 복동 할매 무덤에 가서 도시락 먹을 일은 생각했었어도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 지옥의 삶이라고요? 그럼 헬조선이라는 말과 통용이 되는데, 지옥은 보통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함부로 지옥의 삶이라는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윤미향 씨는 또 페이스북에다가 손 소장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대표님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전화만 하면 그 소리를 했다면서 나는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다고 하면 미안해서 어쩌나요라고 했던 우리 소장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자들이 쉼터 초인종 소리 딩동 울릴 때마다 그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같이 압박감,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 검찰에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표현에서 이 윤미향 씨의 법에 대한 조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들이닥치라고 했습니다. 마치 무례하니 허가 없이 주거 침입하는 모형으로 들이닥치라고 했습니다. 들이닥쳐 압수수색한다. 그런 표현은 법치에 대한 존중심이 원천적으로 결여된 자칭 진보 세력의 법의식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어느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미향 씨는 또 저는 소장님과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며 버텼다.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고 옆으로 피할 길도 없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며 버텼다. 뭐 문장은 참 멋지게 썼는데 이게 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장난이 되는 거죠. 아니, 윤미향 씨가 이렇게 코로나로 몰린 사람입니까? 대통령부터 이해찬부터 이 친여 부대가 적극적으로 음모를 하고 있는데 윤미향 씨가 이렇게 고립감을 느꼈다, 외로웠다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윤미향 씨를 비판하면 당장 돌아오는 말이 친일파, 토착 왜곡, 이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윤미향 씨 주변에 많은데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고 옆으로 피할 길도 없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다. 이것은 과장된 그죠? 동정심을 살려는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잘 먹힐 겁니다. 윤임원은 이어서 외롭더라도 소장님 우리 복동 할매랑 조금만 손잡고 계시라. 우리와 함께 꿈꾸던 세상, 복동 할매랑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좌익들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지옥을 만듭니다. 세상은 사람이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세상을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치고 없앨 건 없애고 하면서 계속 보수해 가는 것입니다. 보수해. 수리를 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새로 만듭니까? 새누리당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명에 있습니다. 새누리, 누리가 세상이거든요.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좌익 정당의 적합한 명칭을 가지고 와서 우파 행세를 하다가 결국 그렇게 망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아주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